네, 반갑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이제 오늘은 정리하고 자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신혜식 방송을 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여기 나오죠. 교체 55.5, 유지 33.4, 문 잘못한다 57.6. 이 수치가 어제 제가 얘기한 수치하고 거의 딱 같죠? 55대 35, 60대 30. 분석을 하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면 또 진다니까? 그러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겠지. 그게 뭔 얘기냐면, 아니, 그러니까 정권교체 열망이 55.5고 정권 유지가 33.4니까 22%가 차이 나는데 왜 윤석열이 지지율은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국에는 이제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드렸죠. 이준석 때문 아니라니까. 분석을 그렇게 계속 끝이 하니까 저 빨갱이새끼들 절대 못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준석이는 지금 자기 할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준석만큼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놈이 아마 없을걸요? 이준석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라니까? 잠깐 읽어볼까요? 머니투데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발표합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응답자와 직접 대화하는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하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교체 여론이 55.5, 정권 유지에 있는 33.4.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핵심 코어 지지층이죠. 정권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소위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어도 아무리 개판을 쳐도 유지를 물으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대선을 77일 앞두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전체 55.5%로 집계됐다. 2주 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22.1% 앞선 수치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22일 머니투데이 더 300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0일, 21일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 55.5%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보다 22.1%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이나 응답 거절은 11.1%였다. 세대별로는 18에서 29세, 20대죠. 정권 교체 57%대 정권 재창출 19.7%예요. 7%. 30대 57.8대 32.1. 뭐 느낌 안 옵니까? 이준석이가 2030을 대표한다면서요. 뭐 50대 볼 건 없고요.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응답은 1.5%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보면 보세요. 이게 압도적이죠. 이런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아무리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40%예요. 40%. 한 44% 나오는 데가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마사지가 좀 된 거예요. 그러면 15%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문이라고.
이준석이 같은 그런 족밥 새끼한테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걸 본 유권자들이 실망해서 돌아선 거라고요. 실망해서 돌아선 거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준석은 지금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니까. 원래 대통령 안 되게 만들려고 들어왔는데 당연히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이준석이 탓을 하냐고, 김정일이 탓을 하냐고. 오로지 윤석열의 몫이라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오로지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선대위를 거의 해체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로 구성시켜야 돼요. 아니 뭐 공보단장이고 지랄이고 솔직히 이제 남은 게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게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가 정말 국민을 믿고 그런 식으로 기자들 부르다가 그런 일종의 폭탄 선언이죠. 한번 해보세요. 뭐 선대위 전문가 들어올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니까. 그냥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신병들로 다 채워도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대 3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 30%는 절대 못 깨뜨립니다.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그 이상은 절대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이 수치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55.5 대 33.4. 문재인 잘못한다 57.6. 그럼 이게 55 대 35, 60 대 30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제대로만 하면 60대 30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기존에 이 썩어 빠진 새끼들 다 쳐내고 선대위 해체시키고 진짜 그냥 초년생들로만 정말 우리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큰 자리를 맡길 수는 없겠죠. 조금 적당한 자리에다가 앉히고, 솔직히 정치나 이런 게, 솔직히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게 크게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분야, 경제 쪽이나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몇 개 빼놓는다면, 솔직히 누가 앉아서 하더라도 어차피 일은 밑에 애들 다 하잖아. 큰 틀만 잡고 나갈 수 있으면, 솔직히 그냥 누가 앉아서 갈 수 있는 게. 그 기준은 뭐냐면, 부정비리 같은 거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 앉혀놓으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도 그 얘기 했었잖아. 사람을 뽑아서 직제적소에 배치한다고. 그 사람이, 물론 그 분야에 초전문가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경제 쪽이나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그렇게 초전문가들이 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뭡니까? 깨끗한 사람,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검증된 사람이면 앉혀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대로 수치보다 조금 더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6대 3까지. 6대 3까지. 그런데 신의 한 수도 그나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지금 가세연하고 신의 한 수가 조금 이제 제 기준에서 제 마음에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렇게 신의 씨가 이런 또 개소리를 쳐 씹으더라고요. 이준석이 탓이다, 김정일이 탓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상태로 가가지고 지면 부정선거라고 하겠죠. 이방 부정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부정선거 절대 안 믿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작년 이전의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자개표기 있어가지고 약간의 오류 때문에 표가 갈린 거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게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어떤 그 수치 오류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럼 작년 총선 얘기를 해볼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작년에 총선 전부터 다대포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병호하고 그 황교안이 그 두 개새끼가 공천하는 걸 보더니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이가 공천한 것 같다고.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 얘기 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그리고 그때 저하고 한잔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분위기도 그때는 우세했어요. 그 뭐 고성기가 그 새끼는 무슨 180석으로 이긴다고 개소리 씨부렸다고 하던데,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무슨, 그래, 똑같은 새끼들이 분석을 개초끝이 하니까, 그 쥐고 나서 씨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라. 그때 다대표님은 제가 합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술 마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위기면 160석 정도는 나오겠다고 그 얘기 했었어요. 160석. 근데 부산 분위기도 우세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온 거는 맞죠. 한 20석 정도가 더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일단 어떻든 이제 부정선거다, 민경욱이부터 해서 가세현 동참하고 하면서 부정선거다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때 민경욱이가 얘기했던 게 뭐 전산 조작이다, 가세현도 동참을 하고.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다대표님하고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이겁니다. 작년 선거에서 표를 무더기로 집어넣은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사는데 바쁘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그 새끼도 개쓰레기가 됐는데, 김인성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김인성과 작은 이야기들이니까 한 석 달, 넉 달 전까지, 대장동이 터진 초기까지도 이재명이 물고 빨았던 새끼였어요. 그 새끼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뭡니까, 선거 관련, 작년 총선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빳빳한 투표용지가 뭉치로, 그러니까 신권 다발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 새끼가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뭡니까, 투표 찍는 인주가 묻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접고 돌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빳빳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새끼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과도 아니 뭡니까, 문과도 아니고 이과 출신이라는 새끼가, 아니 과학을 부정하는 그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기술 시간에 이럴 때 배웠을 겁니다. 그 열가소성 수지라고. 열자를 빼면 가소성 수지라는 얘기죠.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힘을 받아서 변형이 이루어지면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소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가소성이라는 거는 열을 받아가지고 변형이 이루어진 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종이도 마찬가지죠. 이걸 돌돌 말았든 접었든, 일단 한번 그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나면
절대 빳빳하게 펴질 수가 없어요. 형상기억 소재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던 거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처음에 민경욱이하고 가세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뭔가 주장을 할 때 무작정 저 새끼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왜 저 새끼가 개새끼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저 개새끼 뭐 프로그램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 먹히는 거지. 그럼 제가 그때 이제 판단한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병호하고 황교안이가 공천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천을 다 말아먹고 총선을 망친 그 두 새끼가 지금 부정선거 파리를 하면서 코인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니들도 개돼지가 맞아. 빨갱이보다 더한 개돼지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조작이 가능했냐? 그래, 방금 얘기했듯이 그 두 새끼 때문이라니까? 그 두 새끼가 죄다 빨갱이 새끼들로 공천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론조사가 나오는 거는 얘들도 조작을 못한다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총선 때 지역구가 총 253개였죠? 253개였어요. 그러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언론에서 발표되는 그런 자료 말고 제대로 모집단을 모집해서 여론조사를 매일 돌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판단에는 이거예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구 제가 보기에 아마 한 민주당이 한 120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120개 정도. 그리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미래통합당이었습니까? 가 한 6, 70개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해요. 60개 정도. 그러면 이거는 절대 못 건드려요. 왜냐? 이거 건드리면 진짜 난리가 나니까. 왜냐면은, 아니, 우리 동네에서 저 새끼가 뽑히는 게 당연한데, 그게 만약에 떨어져 봐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야. 그냥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구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뭉텅이를 넣는데 그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는데 는 무조건 다 넣었을 거라고. 그리고 오차 범위를 치고 있는데도 그 순차적으로 일단 쭉 다 넣었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180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부정선거는 맞아. 근데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던 거라. 그리고 황교안하고 공명호가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조작질을 해도 조작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공천을 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은 맞아. 그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프로그램 조작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그냥 진짜 그 뭉텅이를 안 집어넣었어도 160석은 충분히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160석은 나오는 분위기였다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5대 33. 문재인 잘못한다. 58%. 이걸 고스란히 윤석열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조작이라고? 아니라니까, 씨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저 이준석이 같은 저는 개쓰레기 새끼한테 휘둘리는 저 윤석열을 보면서 유보총으로 빠진 거지. 그 윤석열 지지율 40% 하고 이 55.5% 사이에 15.5%가 윤석열을 지지하다가 개초밥 새끼한테 휘둘리는 거, 김종인 같은 치매 노인한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보총으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 이제 봤을 때 이 조사는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장담을 하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계속 흑발질하고 이준석이 같은 그런 족밥새끼, 김종인이 같은 그런 치매 노인한테 계속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한 34% 정도까지 빠진 여론조사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얘기했듯이 마사지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마사지가 통하는 게 그만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지율 격차가 초창기 11월 달처럼 만약에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6% 7% 이상 차이 나면 걔도 조사 못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거, 이기는 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나오는 이유는 어떻든 이기고 있더라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이게 굳어진다니까? 굳어지고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만약 하나 내 말 얘기대로 만약에 이 분위기로 계속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장담하건대 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부정선거? 에라이 씨발 부정선거 아니라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정권 유지를 원하는 33.4%, 그냥 34%.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을 찍을 표예요. 이재명을 찍을 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심상정이하고 막판에 단일화를 할 거야. 그럼 심상정이 표 한 3%에서 4% 정도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럼 38%. 그리고 나처럼 실망해서 돌아선 사람들 중에 일부 차라리 이재명을 찍자 하는 사람 2, 3% 생길 거예요. 그럼 딱 41% 나오잖아. 분석을 씨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끌려가면 안철수하고 단일화 절대 안 되죠. 분탕심에서 계속 방해할 거니까. 허경영이도 나올 거죠. 허경영이 5% 나옵니다. 5%. 이건 조작된 수치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철수 이 상태로 계속하면 윤석열 지지하다가 안철수로 가는 표가 상당수 생길 거예요. 그럼 10에서 최대 15% 정도 나올 거예요. 안철수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러면 뭐 그 나머지 찌끄러기들 다 포함해서 한 20% 정도 되겠죠. 한 2, 3% 되겠죠. 최대. 그러면 얼마입니까? 40%에서 20%, 60% 아니에요. 근데 이런저런 따투리 다 모으면 한 60, 한 4, 5%, 3, 4%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가 최대로 얻는 표 35, 36이잖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윤석열이가 결단을 제대로 안 하고 미직미직거리고 계속 이렇게 가면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수치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석이라고. 씨발. 유튜브를 씨발 정치평론가라고 명함 걸어놓고 씨발 10년 넘게
그래, 유튜브 하면서 뭐 정치 분석한다고 족같은 짓을 해놔놓고 분석을 그리 족같이 하니까 그 씨발 맨날 이런 식으로 지는 거라고. 똑바로 해, 똑바로. 분석을 하려면 씨발 그래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면서 그걸 분석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그 이준석 때문이 아니라고, 김종인 때문이 아니라고, 오로지 윤석열 때문이라고. 이 윤석열 지지율과 정권교체 지지율의 갭 최대 2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우리를 고통받게 지난 5년간 고통받게 했던 저 쓰레기들을 모조리 도려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울산에 쫓아가가지고 이준석이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선 사람들이 지금 한 20% 정도라고.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끌어올 건데? 이 사람들 끌어올리면 방법은 하나. 최대한 늦추더라도 올해 안에, 남은 열흘 안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끝난다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